안녕하세요. 다나작가 채널입니다. 공지영 산문집 빗방울처럼 나는 혼자였다. 진정한 외로움은 최선을 다한 후에 찾아왔습니다. 제이 괜찮으신가요? 어제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대치했지요. 저 역시 오랜만에 기분 좋은 치기에 몸을 맡겨버렸습니다. 누구에게나 소주를 처음 먹었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소주를 처음 먹게 한 사연도 있을 것입니다. 소주를 처음 먹고 일어났던 갖가지 화학적이고 물리적인 반응의 기억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개 한 인간이 청춘이었을 무렵의 일이었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를 위로해주는 것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운 이들은 때로는 밝은 해나 불어가는 바람결에도 위로를 받겠지만 마음속 고통의 압력이 몹시 높아져서 어떻게든 그것을 빼내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스스로 느낄 때 저는 자주 소주 생각을 합니다. 맥주도 아닌 와인도 아닌 위스키도 아닌 소주라는 그 투명한 액체를. 그것은 대개 작은 잔에 담기고 어떤 음식과도 어울리며 대체로 소박한 무대를 필요로 하고 어떤 복장과도 어울리니까요. 1996년이 가던 어느 날 지금 돌아봐도 그때처럼 힘든 시절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로도 객관적으로 힘든 일들은 많이 일어났지만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을 다 합쳐보면 그때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한 일간지에 연재소설을 쓰고 있었습니다. 주거가 일정치 않아 늘 노트북을 들고 다니며 홍콩이랑 일본이랑 해인사 얼음 어디선가 원고를 쓰고 있었지요. 그 해가 갈 무렵 겨우 집을 얻어 아이와 둘이 살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연을 끊고 나 자신과의 인연마저도 끊고 싶다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던 시간들. 내 인생 하나 감당하지 못하면서 소설이랍시고 남의 인생 이야기를 이리저리 지어내야 하는 자신이 싫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약속이었으니까 나는 계속해서 내려갔습니다. 그때 나를 살린 것이 그 약속된 글쓰기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도 가끔은 듭니다. 몇 번이나 연재를 중단하고 사막 가장자리로 도망가 사라지고 싶었지만 어쨌든 나는 그 글을 끝냈습니다. 12월 31일자까지 쓰고 난 12월 26일 밤 시계를 보니 2시 반이 넘어 있었습니다. 밤이라고 하기에도 부정확하고 새벽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웠던 시간. 아이는 잠들어 있고 사방은 조용했습니다. 누구에겐가 전화를 걸어 나 해냈어, 나 그래도 해냈어 라고 어리광을 부리면 사랑하는 누군가가 그래 잘했다, 참 잘했어 라고 말하는 걸 듣고 싶은 생각이 참을 수 없이 일던 그런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2시 반에 전화를 걸어도 좋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외로운 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잠도 오지 않고 배도 고파 냉장고를 뒤적이는데 찬장 속에 먹다만 소주 반병이 보였습니다. 남아있는 소주를 작은 잔에 따랐지요. 무언가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외로움에 대한 공포였을 것이고 쓸쓸함이 그 끝으로 내려가 스스로 끝장을 내는 소리 같기도 했지요. 혼자 있다는 것에 대한 자각의 절정, 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잘했어, 참 잘했어. 그렇게 밤을 보낸 후 저는 다시는 그런 감정과 접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비슷한 순간이 또 있었겠지만 뭐랄까 그때 그 소주 반병으로 강력한 예방주사를 맞았다고나 할까요. 그 후로는 혼자여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쓸쓸함과도 친구가 되었습니다. 참 이상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이
돌아보면 진정한 외로움은 언제나 최선을 다한 후에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본직을 직시하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거리를 기웃거리는 외로움과는 다른 것입니다. 자신에게 정직해지려고 애쓰다 보면 언제나 외롭다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럴 때 그 외로움은 나를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당하면 외로움이고 선택하면 고독이라고. 우리는 한참 웃었습니다만 외로우니까 글을 쓰고 외로우니까 좋은 책을 뒤적입니다. 외로우니까 그리워하고 외로우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합니다. 어떤 시인의 말대로 외로우니까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사람인 모양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사한 하루 보내세요.